모든 민족은 자신들이 강력한 민족국가를 세우고 번영하기를 바라지만 이는 참 이루기 어려운 소원입니다. 유럽의 5대 강대국가, 미국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민족들은 강대국에게 병합되거나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불행을 겪었는데요. 이러한 멍해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민족 해방 투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해방 투쟁을 지휘하는 민족 해방기구가 겪는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극단적인 힘 격차에서 연유하는데요. 민족 해방기구는 자신을 후원해주는 강대국 앞에서 을주차 되기도 어렵기에 냉혹한 국제정치의 희생자 또는 먹잇감이 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민족 해방을 꿈꾸며 투쟁하는 민족은 당연한 얘기지만 자신의 조국을 이미 타국에게 빼앗긴 상태이고 억압국에 맞설 경제적, 군사적 실력을 형성할 기반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민족에게는 당연히 스스로의 자력만으로는 자민족의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데요. 1830년 이후 산업화는 군대에 가공할 위력을 가진 무기를 공급하였고 군대는 민간인과의 투쟁에 있어서는 절대 무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차에 걸친 세계대전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였습니다. 현대식 군비를 갖춘 군대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애국심에 불타 적의 정규군에 달려들더라도 돌아오는 것은 개죽음밖에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어쩌다 몇 번의 전투에 승리한 경험이 있더라도 지속적인 군비 및 군수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러한 승리는 사상두각에 불과하고 적의 대규모 정규군이 전선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곳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따라서 자신의 식민 종주국과 협상한다는 대안을 제외한다면 민족해방기구에는 선택지가 사실상 자신의 적과 대립하고 있는 대립 강대국밖에 없게 됩니다. 문제는 대립 강대국, 즉 후원국도 타국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민족 해방기구를 후원해주는 후원국도 이타심으로 도와주는 게 절대 아니고 후원국도 자신들의 국익을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후원국이 도와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박해받고 있는 민족은 적국의 약점이 되고 무엇보다 훌륭한 병력 공급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속담에는 상당한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쟁이 있어 사회불만 계층이라는 것은 분명 아킬레스의 건으로 작용합니다. 후방에 침투하는 스파이가 되어 정보원으로 활약해주기도 하고 사보티지를 시행하여 적대국의 군수경제에 타격을 입히기도 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데요. 물론 적대국을 탈출하여 후원국으로 잠입해오고 자진하여 징병에 응해주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후원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토도 아니었던 그러한 지역의 해방이나 독립을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자진해서 입대해오는 열정에 불타는 수십만 명의 병력을 얻게 된다면 봉이 김선달의 대동강물 장사만큼 신나는 일이 됩니다. 적의 지배를 받고 있는 피어간민족의 불만을 이용하는 것은 전시외교의 ABC입니다. 1차 대전 당시 영국은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아랍인을 지원하여
터키인에 대항하여 독립전쟁을 벌이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국이 후원한 민족해방기구는 해방 이후 그 나라에 영향력을 투사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국이 지원해준 민족해방기구는 이미 자국의 강한 영향력 하에 있기에 그들에겐 자국의 의지를 관철시키기가 매우 쉽고 자국의 대외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 민족해방기구만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대폴란드 정책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 폴란드인의 동의만한 것이 없는데 런던 주재 폴란드 임시정부는 바로 이 동의를 줄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해방 이후 민족해방기구가 임시정부를 넘어 자신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진짜 정부로 진화하기 위해서도 후원국의 추가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민족해방기구의 활용 가치는 분명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족해방기구는 후원국에게 절대로 의지하는 후원국의 꼭두각시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민족해방투쟁을 이어가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민족해방기구는 세금을 거둘 수도 없고 수익을 창출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더 나쁘다면 후원국에게 속아서 자민족 청년의 피는 있는 대로 흘리고 바라던 독립은 물 건너 가버리는 사태도 일어나기 쉽습니다. 후원국이 패전할 수도 있고 후원국이 승리하더라도 공동의 적에 맞서 투쟁하며 사투를 벌이던 시절의 후원국과 적이 이미 쓰러진 이후의 후원국은 분명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잘 인식하여 잘 통제할 필요가 있기에 믿을 수 있는 후원국과 동맹을 맺고 자민족의 희생에 대한 확실한 보증책을 받아내는 것은 분명 민족해방기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요. 2차 대전의 종전이 다가올 시점에 이르면 민족해방기구로서는 대응은커녕 예측하기조차 힘들었던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절대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는 2차 대전의 종전 이후 유라시아에 거주하는 약소 민족들에게 찾아온 절대적 위기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소련과 약소 민족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